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곳은 대전인데요. 종교 소모임과 관련해 확진자 12명이 무더기로 나온 데다 수도권 집단 감염과의 연결고리까지 확인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 대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형제 2명이 확진된 건데 전교생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형제의 가족이 특정 종교와 연관된 소모임에 참석한 뒤 먼저 확진됐고 이후 가족 내 전파가 이뤄진 걸로 추정됩니다. 대전에서는 종교 소모임 관련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가정집 3곳에서 이뤄진 소모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된 성남시 754번 확진자 등 6명이 만난 자리에서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튿날 또 다른 집에서 성남시 754번을 비롯해 7명이 모인 뒤 1명이 추가 확진됐고 앞선 두 모임의 참석자 등 4명이 만난 자리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족들까지 줄줄이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는데 대전시는 특정 종교의 지역 내 팀장격인 성남시 확진자를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종교와 관련해 성남에서는 대전에 다녀간 754번 등 6명이 확진됐고 안양에서도 신도 등 15명이 집단 감염된 데다 대전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리더분들은 그 본당 쪽에 좀 이렇게 자주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모일 수가 있고 서로 교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참석자들이 밝힌 종교가 약간씩 다르고 일부는 지인 모임이었다고 밝혀 종교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으로 확정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확진자가 폭발했던 대전 관평동 맥주집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충남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온 청양의 한 마을과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면 시행 중이죠. 밤 10시 이후에는 음식점들도 배달과 포장만 할 수 있는 등 2단계 격상으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밤 풍경인데요. 강화된 방역 수칙이 내려진 도시의 모습,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무렵 대전시 유성구의 한 번화가. 길거리를 비추던 상점 불빛이 하나둘씩 꺼집니다. 이제 막 술자리를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간 길거리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이 시간 되면요 여기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10시 전에서 쫙 올라가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도시의 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저희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몇 시까지 가능하냐고. 그리고 이제 전화 같은 게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에 모임도 크게 준 데다 거리두기 격상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대목은 아예 실종됐습니다. 한턱을 못 봤어요. 코레는요? 네. 그냥 포장 배달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닫을 수는 없으니까. 인근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실내 체육시설인 당구장도 서둘러 문을 닫았고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커피숍은 앉을 자리를 아예 없앴습니다. 이거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마시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 하지만 방역의 빈틈을 이용한 변칙 영업도 눈에 띕니다. 내부 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호객 행위를 하듯 광고하는 업소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회사 내부 커피숍처럼 단속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목격됩니다. 거리두기 및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될 수 있으며 시민 여러분 및 영업주분들의 행정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 3주 동안의 멈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모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해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들 멧돼지는 어미돼지 2마리와 새끼돼지 1마리 등으로 경찰과 119 구조대, 야생동물 관리협회 등이 현장에 출동해 1시간 만에 2마리를 사살했지만
어미돼지 한 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길 시민들과 등굣길 학생들이 크게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으로 향하던 통근버스가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기간제 근로자인 20대 청년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숨진 청년은 지난달 전역하자마자 취업해서 첫 월급날을 하루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버스 출입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유리창은 사고 충격에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대전에서 출발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금산 공장으로 가던 중 통영 대전고속도로 금산나들목 부근에서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았습니다. 3번 정도 쿵 하고 나서 차가 뒤집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섰거든요. 사고는 통근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2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면서 발견을 못하고 그 탱크롤이 그 후면을 받은 거죠. 졸음운전을 해서 못 봤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로 버스 앞자리에 타고 있던 한국타이어 기간제 노동자 22살 신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9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탔던 동료들에 따르면 숨진 신 씨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또 군대에서 전역한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기간제 사원으로 취업해 타이어 중간 재료 운반 업무를 해왔습니다. 4조 5교대 조원으로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일정으로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는 고된 업무였습니다. 특히 내일은 신 씨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한번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일터로 향하던 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22살 젊은이의 사연에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이랬더라고요. 신탄진에 할머니 집이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할머니 집에 넘어간 거고 내일이 월급날이라더라고요.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야근 뒤 새벽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직원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다세대 주택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0대 오모 씨가 양팔에 2도 화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연기를 흡입한 입주자 등 9명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구조됐습니다. 불은 다세대 주택 2층 한 개실을 태운 뒤 25분 만에 모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북 군산연도 앞바다에서 충남 서천 연안으로 접근하던 무허가 잠수기 불법 어선 한 척이 2시간에 걸친 해군과 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결과 해당 선박에는 70대 선장 A씨 등 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갑판에는 불법 채취한 해삼과 전복 등 400여 킬로그램의 해산물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A씨를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산과 서천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논산 노성천 원앙과 서천 국립생태원 내 더감지 흰뺨 검둥오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천안 봉강천과 병천천에 이어 올해 충남의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은 4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는 항원 검출 지역 반경 10km 이내 가금 사육 농장의 이동을 제한하고 국립생태원은 오는 24일까지 휴관에 들어갔으며 일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충청권 118개 시민단체는 오늘 대전 검찰청사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선언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국 선언은 영호남 지역 검찰청사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여름 중부권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 방류로 하류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목된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관리 이원화 체계가 환경부로 일원화됩니다.
국회는 국토부가 갖고 있던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환경부가 맡고 있던 홍수 예보나 댐 관리 등에 이어 하천 시설과 제방 관리 등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 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넘어가 완전한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확정 등의 호재로 세종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세종시 한솔동 149제곱미터 규모 아파트가 넉 달 전보다 2억 2천만 원 오른 1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정동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41%, 전셋값은 50.7% 올라 누적 상승률로는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익명 채팅 앱을 통한 강간 상황극 제안을 받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